원래는 저는 이제 강연을 처음에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개인 레슨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 레슨을 하다가 수업은 참 좋았는데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2명, 3명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보려고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이제 소그룹이 됐었어요. 한 17, 8년 전에. 네, 그래서 지금에 하는 모든 방송의 시작은 사실은 요 모임입니다. 이제 보통 강연은 제가 일방적으로 막 하는 말인데 이 클래스의 장점은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얘기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나 여러분이 좀 더 궁금해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는 조금 어떤 것 같나요? 이런 소통에 대한 특성이.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반복되는 고통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신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내가 감지되는 불편함이나 고통이나 뭐 어떤 그런 또 시그널들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든 문제점이든 비전이든 그 무엇이든. 자,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1번 나이순, 2번 재력순. 선생님부터 하실래요? 네. 질문은 없어요? 질문은 없는데 네. 왜 오게 됐는지 왜 오게 됐는지 좋아요. 소통을 잘하고 싶어서 소통을 잘하고 싶어서. 근데 보통 소통을 잘하고 싶다고 우리가 이 정도의 비용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거는 엄청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소통이 잘 안 돼서 뭐 조금 힘든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잘 되는데 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잘 안 돼서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하고요? 선생님만 힘들었어요? 아니면 남편은 더 힘들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예를 들면 먼저 되게 유치한데 그냥 뭐 진짜 일상적으로 그냥 가벼운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남편이랑 애기 없이 이렇게 갈 때는 같이 그냥 손잡고 가고 싶은데 우리 남편 그냥 가는 거예요. 앞에서 먼저 봐. 그냥 따로 떨어져서. 따로 떨어져서. 네. 손은 왜 잡으시고 싶었던 거예요? 연행하려고? 아니 그냥 애정의 느낌이 있으니까?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으로? 네. 근데 남편분은? 근데 남편은 내가 싫어하는 줄 알아요. 뭐를요? 손잡고 막 이러는 거를. 내가 막 그렇게 반대로 표현해. 근데 그게 아닌데 근데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요. 그건 창피한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요. 이 남자가 먼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자기가 우리 손잡고 갈까? 난 자기 손잡고 가고 싶어. 라고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잡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손잡자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 저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을 굳이 사랑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사랑 전에 다른 단어를 하나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존중이요. 사람이 살다가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 입장에서. 네?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존중하는 건가? 이 사람은?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니까요. 근데 존중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는 상당히 폭력적인 게 많죠. 그럼 우리는 왜 존중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방식, 즉 자기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언어 체계라고 좀 더 많이 지금 규정해 볼게요. 자, 남편이 화나게 했다. 그럼 그때의 반응. 남편이 나를 실망스럽게 했다. 그때의 반응. 네. 나 손을 잡고 싶은데 손을 안 잡고 그냥 간다. 그럼 그때 내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있죠. 자, 이걸 캐릭터라고 말해요. 어떤 상황과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
근데 나는 계속 그렇게 비슷하게 반응해요. 이런 모든 게 각자 고유의 자기의 언어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언어를 누구한테 배울까요?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뼈대는 자기 부모한테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모한테 받는다는 건 통으로 물려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통으로 받아요. 두 번째는 부모의 행동 양식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늘 자기 부모한테 나쁜 언어만 받은 사람이 없고 좋은 언어만 받은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주체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소개했잖아요. 존중. 근데 그 존중의 나중에 핵심은 내가 나에 대한 존중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너무 박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단체가 됐든 이런 모임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런 걸 한번 기회로 삼으면 지금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이게 분수령이 되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되게 그 사건이 있기 전과는 다른 세계에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뭐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는데 네. 이 강의 신청한 이유가 네.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주변 사람들은 좀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로 인해서 제가 그 오해를 풀 수 없는 사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관계가 좀 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다가가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 강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동물을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적에 항상 집 마당에 있어서 동물을 키웠어요. 그 주로 이제 구로 시작하는 개들을 키웠어요. 구로 끝나는 개. 황구, 배구, 그 다음에 독구, 이런 그 아버지가 잡수는 그런 개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그 브로커 안에 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개하고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친구분들하고 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걔는 나랑 친했기 때문에 저한테 눈으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외면했어요. 그 친구는 울고. 걔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날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안 거죠. 사랑은 영원할 수 없다. 그때 유명했던 노래가 넥스트의 날아라 병아리. 후바얄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그거. 근데 자 봐봐요. 상처받았잖아요. 그리고 더 큰 상처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게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을 때예요. 어머, 내가 상처만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네. 그럼 이제 착한 사람들은 그때 이제 상처받죠. 네. 난 되게 착하고 내가 늘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상처를 줬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해를 풀고 이 관계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아예 상처 안 받으려면 처음부터 맺지를 말자.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잘 안 느끼려고 해요. 슬픈 거, 기쁜 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회색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밝게 지내는 사람 보면 밝네, 애들이. 애들이 참 밝어. 또 저런 데가 있지. 밝어. 그 누가 연애한다 그러면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너 그때가 좋을 테니까 빨리빨리 즐겨. 오래 못 가.
야, 나는 뭐 안 해봤냐? 씨, 뭐. 세상 뭐 다 별거 없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처 안 받은 거에서 얻은 거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대로 이래서 잃는 게 있어요. 그러니 언젠가 힘이 되면 영원하길 바라지 말고, 어차피 인생은 어떻게 계속 영원하게 좋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번 좋으면 아, 되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번이 두 번 될 확률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에서 끝나면 아, 영원하지 못해서 두 개로 끝났구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시간에 대한 그 고마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찰나의 순간을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치료되면 영원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상처 1도 안 받거나 누군가에게 상처 1도 안 주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게 뒤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 잡숫고 그냥 뒤지는 거야.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 1도 안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 1도 안 받는 장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상처 1도 안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 1도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심조심 하니까 세상이 더 어둡지. 네? 기운의 법칙이 있는데요. 어두움은 어두움에 붙어요. 그리고 좋음은 좋음에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분이 계속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느낌이 붙어. 그럼 또 이런 여자가 붙어. 이렇게 음산한 여자가 이렇게 오빠 같이 약할래요? 이런 친구들. 네? 마음이 언젠가 열리면 새로운 사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올해 20대인가요? 29. 그러면은 이제 9수 끝났거든요. 그 특목고 나오시고 공부 나오시고 그런 얘기를 강연 속에서 다 이제 그 교수님한테는 그게 상처인데 그게 다 녹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제 삶에 녹아지지가 않거든요. 마지막 대학이. 제 경험상을 보면 성공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저는 외모도, 이게 되게, 지금 정말 방송에서 안 한 거 오늘 계속 막 나오는데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처음으로 어떤 여자가 이성으로 마음에 든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걔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걔가 뭐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막 웃어요. 그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강의하려고 웃기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애였었어요. 막 선생님이 막 새치기 하지 마. 그러면 야, 새를 치냐? 새를 쳐? 막 이러면서 막 놀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어서 너무 이제 엄마 아빠 많이 싸워가지고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분위기 좋은데 저는 이제 싸울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는 스타일이었어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싸울 것 같고 이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야. 이걸 해결을 안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어렸을 적부터 그 무서운 분위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제 그런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애가 있어. 근데 얘는 되게 차분한 애예요. 근데 나는 이제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귀어보려고 이렇게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내 친한 동생이랑 사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애의 얼굴 스타일이 저가 생긴 스타일하고 완전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도 막 이렇게 있고 통통하고 막 사각턱에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제 제 얼굴이 싫어져 버린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싫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심리예요. 내가 어떻게 좋냐?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이 나를 좋아해주면 나도 내가 마음에 들 텐데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나 같은 스타일을 싫어하고 다른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내 스타일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주체가 나에게 있지 않는 거죠.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걔네가 깨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결국 걔네들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라 잘 깨졌다 씨야지. 안 될 줄 알았어 이 새끼들 말. 이러고. 근데 이제 제 열등감은 이제 아까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왔는데 전 열등감,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왜 깊었냐면요. 그게 제 세대에 시작한 게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 이미 시작이 돼버렸어요. 엄마는 글을 모르고 아예 학교를 안 나왔고, 아버지는 소학교 다니다가 귀가 안 들려서 그만뒀고, 큰 누나는 국민학교만 나왔고, 형은 중학교만 나왔고, 그래서 제 머리에 이렇게 인두로 박아진 것 같았어요. 제주, 한림, 공업, 고등학교. 그게 엄청 오래 갔어요.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경희대 성악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700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합격했습니다. 한 50번에서 20만 원 나왔을 거예요. 700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경희대 들어가면 난 이제 경희대 캠퍼스 엄청 나무 많이 심어져 있고 학교 본관 그 로마 기둥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합격하면 이제 학생 식당에서만 밥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3개월에서 6개월이 딱 지나니까 학생 식당을 딱 갔는데, 이게 밥이냐, 사료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알아버렸어요. 마이더스에서는 손을 대면 황금이 되잖아요. 나는 마이너스의 손이야. 내가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가 마이너스야. 내가 이 대학 너무 멋져 보였는데 내가 이 대학 들어오니까 이 대학이 우습더라고.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나는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면 나보다 더 난 사람은 인정을 안 하고 나보다 못 낸 사람은 무시하고.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자꾸 성과를 얘기해서 자랑해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은근슬쩍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네. 한 번에 되지는 않는데요. 분명히 되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는 게 있고 성과를 기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존재로 기뻐해 준 적이 좀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엄마는 그냥 너 낳고 엄청 기분이 좋았다? 이런 느낌을 줬는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냥 엄마는 네가 있어서 좋다? 이런 거. 많이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에 대한 그 사랑은 있는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영향력이래요. 그리고 소유하고 포지션이래요. 이 사람이 어느 만큼 소유를 갖고 있냐? 어느 만큼 포지션을 갖고 있냐? 어느 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냐? 이제 그걸로 이 사람의 이거를 잰다는 거죠. 가치 평가를. 근데 최종적으로 그 가치 평가를 승인하는 건 사실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거는 100% 확실해요. 근데 이 고민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고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수입이 생기면 다시 학교를 가야지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벌써 큰애가 커버렸고 이제 처음으로 제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등록을 하는 게 제가 뭔가 채우기 위한 등록을 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이런 말이, 이렇게 전 소개하고 싶어요. 본질을 만나야지 깍대기를 초월할 수 있거든요. 이건 100% 확실해요. 근데 본질도 없고 깍대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내가 그 좋은 깍대기가 없어요. 근데 본질도 없어요. 사고의 본질도. 그러면 너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클래스에 오신 것도 내가 의지를 갖고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가 제가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데 클래스에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연결해서 또 하세요. 그게 대학이 아니라.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는 소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본인이 소중해지는 건 아니다. 이미 소중하다. 네, 이미 괜찮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괜찮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네. 그걸 해서 소중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해서는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고, 이 공부의 최종 끝은 이미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것.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쌍꺼풀은 잘하신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하시고 싶을 때 네? 이렇게 하시는 거 좋다. 그리고 이제 50 넘어가기 전후에 하시는 건 강력 추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제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존재로 쪼부를 치시고 나는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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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